장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시대는 각지의 제후들이 패권쟁탈을 위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전쟁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다른 타자와의 마주침은 빈번했고 갈등은 증폭되었다. 여기에서 장자의 고민은 시작된다. 타자와의 소통은 불가능한 것인가? 2000년 전 장자의 가르침. 장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도하고 있는 철학자 강신주에게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오늘 장자에 관한 특강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장자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특강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장자가 설파한 사랑과 소통의 지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장자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에게 설파해 주실 건가요? 지혜를. 예. 지난번 그 송나라 상인 이야기 같은 경우 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었던 거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만 타자가 발견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흥미롭게 장자 자신의 고민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이야기거든요. 바다새 이야기. 네. 예, 그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예. 사랑에 관한 이야기 왠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강신주 선생님의 특강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중국의 혼란기, 춘추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 장자. 그는 송나라 상인 이야기를 통해 나와 다른 낯선 타자에 대한 감각을 일깨운다. 그리고 그 아찔한 경험에 극대화된 감정이 사랑이라 말한다. 하지만 어떤 대상을 특별한 것으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비극을 불러오기도 한다. 사랑의 비극, 바다새 이야기를 통해 장자의 고민을 따라가보자. 지난번에 그 송나라 상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 타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고전 읽기, 장자를 왜 읽어야 되는가라는 대답 하나는 우리가 얻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게 지금 타자니까 신입생으로 대학문을 들어갔다든가 입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5만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타자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자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배웠고, 직접적인 문제죠. 직접적인 문제인데 오늘 다뤄야 될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장자가 들려줬었던 어떤 하나의 이야기, 바다새 이야기라고요. 아주 흥미롭게 만든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왜 또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까지 이 바다새 이야기를 어떻게 장자가 풀어나갈까. 이걸로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중요한 것 같고, 사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타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닥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깔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 납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랑, 어쨌든 타자, 이거와 관련돼서 미리 좀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될 그런 철학자들이 오늘 좀 몇 명 있어요. 20세기 우리나라 현대 시인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백석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뭐 오만 젊은 시인을 좋아해도 시인들은 백석을 좋아하거든요. 서양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실질적인 서양 철학자들이 제일 좋아했었던 사람은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철학자들 본인은, 특히 서양 철학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가에 스피노자 책이 몰래 꽂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0세기 그 프랑스 철학의 유명한 베르그송 같은 사람도 철학자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철학자들한텐 스피노자와 자기 자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오늘 얘기해주는, 왜냐하면 스피노자의 가장 큰 핵심적인 건 어떤 관계, 사랑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하니까, 자, 그걸 한번 일단은 좀 살펴볼게요. 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하면요. 장자를 읽다 보면 어떤 그
아까 얘기했었던 송나라 상인 얘기와 우리가 오늘 다룰 바다새 이야기, 그 다음에 나중에 다룰 조삼모사 이야기에 뭔가 어떤 철학적인 기초 같은 게 하나 빠진 링크 있죠? 아마 이렇게 해서 뭐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보강해 줄 게 스피노자인데, 스피노자는 들어보셨죠? 예, 윤리학, 에티카라는 책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타자와 마주치게 되면 우리한테 감정이 두 종류가 들어요. 기쁨, 슬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오히려 더 좋아요. 누구를 만났더니 쾌활해지는 거예요. 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우울해져요.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입대했었을 때 자대 배치 딱 받았을 때, 고참 봤을 때 쾌활해져, 미소가 떠오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우울해지잖아요.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스피노자는 이 두 가지 감정이 든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기쁨, 슬픔 아닌 이상한 감정도 든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다. 그러면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고 나서 뭐 어떤 길거리를 가다 보면 5만 가지 사람 옷 스치죠. 감정 안 들잖아요. 감정 안 들면 안 마주친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런 비유도 들 수 있는데, 부부가 10년 동안 같은 이불에서 자도 이 감정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랑 여러분들 같이 지내지만 어머니 봤을 때 기뻐요? 슬프거나? 없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마치 텔레비전처럼 똑같아요. 텔레비전 있고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럼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타자와 마주치면 두 가지 감정이 드는데, 이게 이제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이에요. 스피노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피노자 책이 윤리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윤리학. 우리가 이제 에티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윤리적 강령을 하나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기쁨은 지키고 슬픔은 거부해라. 이게 이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집에 갔는데 우울해요. 우울하면 집을 나오라는 얘기예요. 군대에 딱 들어갔는데 우울해요. 그럼 거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를 사람들이 그냥 많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은 뭐와 관련돼요? 위에 거. 이거와 관련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기쁘고 쾌활해지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 드는 기쁨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스피노자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나의 기쁨이에요. 왜 타인한테 잘해줘요? 사랑에 빠지면. 타인도 기뻐야 나를 계속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선물하는 거예요. 왜 선물해요? 그 사람도 나를 만나면 기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랑 만났을 때는 스파게티를 계속 좋아하는 걸 사준단 말이에요. 아시죠? 연애 시절처럼 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돈 제일 많이 쓰죠. 왜요? 무조건 기쁘게 해줘야 돼요. 기뻐야지 나오니까. 나는 기뻐요? 만나가지고 딱 해서 안 사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돈 없어. 사랑이 돈으로 되니? 우리 같이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자. 이러면은 꽤나 좋겠어요. 겨울 같은 때. 상대방한테 어떻게 기쁨을 주냐, 왜 기쁨을 주고 왜 헌신적인지 아세요?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기쁨을 주고 쾌활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무니까. 황지우 시인이 얘기했던 거 좋은 말인데, 이타심은 이기심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에서. 이타심은 이기심이에요. 그 사람을 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왜 아껴주고 그 사람한테 왜 기쁨을 줘요? 나의 기쁨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의 정의를 우리가 하나 배운 거예요. 사랑은 누구 감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에요. 사랑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에요. 스피노자는 이걸 우리한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해보신 분은 알죠? 이 감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랑의 비극은 항상 그런 식으로 오죠. 나한테 기쁨을 줬었던 그 사람을 만나면 기뻤는데 기쁨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아니면 1년 만에, 10년 만에. 그때 어떻게 하지? 왜 헤어져요?